자, 사회 4-1 아이스크림 미디어. 오늘이 그 제2강이죠, 2강. 제2강 오늘 단어는 1단원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단원입니다. 축척과 등고선을 알아볼까요가 되겠습니다. 1, 4, 5. 지난 시간 배운 거 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한번, 우리 자습서의 1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0페이지. 여기죠? 기호와 법례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여행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도의 기본 요소. 제일 처음 배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자, 이것이죠? 자, 방위표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방위표요. 맞습니다. 방위라고만 하시면 안 돼요. 표까지도 써주셔야 됩니다. 동서남북이 방위가 되겠고 그 방향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방위표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그래서 11페이지에 여기 방위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앞으로 가보면 우리 8페이지에서 했었죠. 자세하게 방위표에 대해서. 8페이지. 예, 동서남북뿐만 아니라 중간 방향들도 우리가 북동, 북서, 남서, 남동 했었고요. 여기서도 한번 그때 울산광역시청 하면서도 했었고, 여기서도 했었군요. 지도에서 우리가 꼭 약속해 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도의 기본 요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자, 모든 그 지도에 나타나 있는 시설, 건물들을 글자로만 다 표현하면 그림은 보이지도 않고 어지러울 거예요. 자, 그래서 기호를 쓰기로 약속했다고 했었죠? 자, 여기 보니까 우체국이 있네요. 여기에는 학교가 있고요. 여기 이 부근에는 산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하천도 있네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거 다 외워야 되냐고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도에는 법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기호를 언제 다 외워요? 그리고요, 어떤 지도에서는요, 학교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지도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지도마다 기호가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 그 많은 기호를 다 외울 수도 없으니까 지도는 아주 친절하게 법례라는 것도 만들어놨다 라고 했습니다. 자, 법례예요. 법례.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것은 법례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예시를 여기다가 쫙 설명을 해놓은 거죠. 자, 기호. 이거는 고속국도를 말하고, 자, 이 빨간 줄은 국도를 말하는 거야. 자, 여기 이 기호가 있으면 우체국이에요. 이 기호는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법례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 기호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답니다. 야, 여기에는 논이 있고 여기에는 밭이 있네?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도의 기본 요소, 지도가 가지고 있는 요 약속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10페이지로 와보면요. 이제 기호라고 해서 땅에 생김새나 건물 등을 간략하게 나타내는 표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호인데 그 기호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실제 모습을 약속하듯이 줄여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서로 약속해서 시청은 이런 색깔로 이런 건물을 나타내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거나 실제 모습을 본떠서 만드는 것을 기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호들을 한데 모으는 것을 우리가 모을 범자입니다. 모을 범자에 예시예자, 예시들을 한 곳에 다 모았다 해서 범례라고 합니다. 여기 이게 범례 한데 다 모은 것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호들이죠. 이런 것들이 기호들입니다. 이 책 펼쳐놓은 거 있죠. 책 펼쳐놓은 거. 이거 이제 도서관이라고 서로 약속하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이건 학교겠죠. 딱 봐도 학교죠. 이걸 다 한 군데 모아놓은 걸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 한 곳에 모았다. 한 곳에 모은 것을 범례라고 합니다. 이 기호와 법례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지도를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보니까 저거는 처음 보는 아이인데 라는 게 보일 텐데 보이나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짜잔! 도대체가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200m를 달리라는 약속일까요? 이게 뭘까요? 자, 이것은요, 바로 축척이라는 겁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축척. 자, 이 축척 한 번씩 발음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낱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좀 강하기도 하고 발음을 할 때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축척 되죠? 축척. 자, 초콜릿 생각이 나, 선생님. 초콜릿 생각이 나요. 이 축척 그러면은 왜냐면 축척 이렇게 과자 이름도 생각이 나고, 자, 축척. 입으로 이렇게 발음해 보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낯선 낱말인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입 밖으로 내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기억만 해서는 공부가 안 돼요. 입 밖으로 내쉬면서 이게 외워져야 됩니다. 축척.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조금 더 익숙해졌죠. 이 축척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실은 줄였다는 뜻이에요. 이 축이 줄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줄이다. 그래서 여러분 축소했어요. 이런 말 쓰죠. 축소. 그때의 축하고 똑같은 겁니다. 축척은 줄였다는 겁니다. 자, 이 척은 뭐냐면요. 자예요. 여러분 많이 쓰는 이 자를 척이라고 합니다. 약간 느낌이 오죠? 예. 아까 그 기호에서 200m를 달리라는 얘기인가? 이게 아니고요. 자, 자와도 관련이 있고요. 줄였다는 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범례 있고요. 방위표 있고요. 자, 모든 걸 다 알겠는데 여기 있는 이 친구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축처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아까 했던 11페이지에 있는 요 지도 보면요. 범례 있고요. 기호 있고요. 방위표 있고요. 다시요. 방위표, 기호, 범례. 그리고 이게 축척입니다. 축척. 그렇죠? 축척.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여기입니다. 12페이지 넘어오기 전에 그 앞쪽을 좀 설명하고 계신 건데요. 자, 여기 요 선 보이죠? 여기가 바로요. 1cm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1cm인데요. 자로 치면 내가 딱 쟀을 때 이 지도를 딱 대고 이렇게 딱 재보니까 1cm 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거리는 실제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곳에 실제로 딱 가보면 사실은 500m에 해당한다라는 기호입니다. 표시예요. 굉장하지 않아요? 사실 이 지도는 줄여놓은 거잖아요. 여기 있는 이 지역을 어떻게 이 조그마한 곳에 다 넣을 수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병원에서부터 백화점 가고 싶은데 병원에서 백화점 가려면 몇 미터를 걸어야 될까? 궁금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로 딱 재보는 거예요. 실제로 재는 거예요, 자로. 자로 쟀더니 2m다. 2cm다. 2cm.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cm가 500m거든요. 그러면 2cm면은 1000m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 있나요? 자, 그럼 요걸 보면 확실히 알 겁니다. 자, 앞에 거에서 보면요. 이게 300m로 지금 좀 글씨가 좀 찌그러져서 잘 안 보여요. 300m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200m가 300m가 지금 글씨가 많이 찌그러져가지고 안 보이네요. 아무튼 이게 200m면은 요걸 1cm를, 자 1cm를 기준으로 실제 거리가 200m라는 거고, 여기 300m면 300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자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걸 재보는 거죠. 거리를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재봤더니 2cm가 나와요. 2cm. 여기가 2cm. 자로 재보면. 그럼 1cm당 이게 200m라고 했으니까 2cm면 실제 거리는 400m라는 겁니다. 이게. 400m. 이제 축적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울산역에서 이 도서관까지 재봤더니 총 3cm인 거예요. 근데 여기 표시를 보니까 1cm, 이게 1cm당 200m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3cm면 200m, 200m, 200m. 즉, 실제 거리는 얘는 600m라는 거야. 이거를 축소해서 3cm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3cm로. 이거를 우리가 축적의 비율이라고 하는데, 축적의 비율. 자, 좀 더 자세히는 여러분 이쪽 교재로 넘어가 보시면, 자, 실제 거리를 줄여서 지도에 나타낸 것을 축소라고 해요. 축척이죠, 축척. 그러니까 이 넓은 땅을 요만한 종이 안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상남도의 울산이라든가 이쪽 올라가면 부산. 그래서 이 남쪽을 이렇게 축소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경상도고요. 경상도의 남쪽입니다. 지금 남쪽 여기 밑에 쪽. 경상남도죠.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되겠습니다. 전라도 전라 좌수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전라 좌수영이라고 하면 우측 지역이 경상 우수영입니다. 우수영. 경상 우수 사는 이역기라든가 또 그 다음에 원균도 있었죠. 원균. 아주 그냥 항상 야들이죠. 야들이. 이쪽에 비하면. 아무튼 그 경상 우수영에 해당하는 오른쪽이죠. 오른쪽. 자, 그래서 그만한 땅을 이 종이 나타내려니까 축소해서 나타내요. 축소 비율이 요 표시가 뭐냐면 1cm를 기준으로 이 지도에서 1cm는 실제 거리는 2km라는 뜻입니다. 2km.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 거리를 줄여서 지도에 나타내는 정도를 얼마나 줄일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덕성여대까지의 거리를
종이에다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1cm로 표시하죠. 1cm. 1cm로. 이게 우리 집 덕선여대까지 거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쌍문역까지 거리는 한 뭐 1cm에 한 5배? 5배 정도? 그래서 쌍문역까지는 5cm 정도. 선덕고등학교까지는 한 3cm로 표현한 3cm. 이렇게 줄이는 거죠. 이거 실제로. 지도 위에다 그걸 위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축척입니다. 축척. 줄이는 정도입니다. 자, 축척을 나타내는 방법은 아까 기준이 1cm를 기준으로 한다 했죠. 할 때 실제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1cm를 기준으로 실제 거리가 얼마나 되겠냐 라는 것입니다. 축척은요,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기 있는 요 막대의 선이 1cm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지도에 표현된 길이가 1cm예요. 그럴 때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지도의 1cm는 사실은 땅 위의 실제 거리는 1km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자, 지도에서 1cm가 실제 거리로 얼마만큼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표시가 바로 축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0이고 여기가 500m라면 여기 병원에서 백화점까지의 거리를 딱 쟀더니 요 자로 잰 거예요. 자로 쟀더니 자, 이 경우는 뭐죠? 1cm를 기준으로 500m라고 실제 거리는. 그러니까 이 지도 위에서 1cm를 재봐. 그러면 실제 거리는 500m라는 얘기입니다. 1cm를 기준으로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2cm면요. 이거 제뭐 2cm.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1000m라는 겁니다. 1000m. 1cm가 500m니까. 그래서 1cm를 기준으로 실제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여기다 표시해요. 축적의 비율을 여기다 표시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500m를 1cm로 표시한 지도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500m를 1cm로 표시한 지도다. 이거죠. 2cm가 나왔더라. 그러면 실제는 1cm당 500m니까 실제 거리는 여기가 얼마가 되겠다? 1km가 되겠다. 왜? 여기 500m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1000m이기 때문에 1000m이니까 1km 거리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축척을 통해서 지역을 얼마나 자세하게 또는 간략하게 나타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축척에 대해서 실제 의미하는 실제 거리가 얼마나 줄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 그걸 우리는 축척이라고 합니다. 여기 표시가 축척은 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1cm를 기준으로 이 지도에서 1cm는 2km라는 겁니다. 지도 위에서 1cm가 여기 실제 거리는 500m에 해당하고요. 지도 위에서 1cm가 여기 실제 거리는 100m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축척의 비율에 따라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자세하게 나타낸 지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축척 비율이 1cm를 그러니까 2km라고 하는 이 넓은 거리를 단 1cm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1cm로. 요건요. 500m라고 하는 거리 이 정도겠죠? 여기 뭐 이게 실제 2km라면 500m를 요건 1cm로 표현하는 거죠. 얘는요. 100m를 1cm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더 축척 비율이 굉장히 높냐? 얘가 높죠. 2km를 무려 2km를 1cm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km는요. 실제 거리가 20km야. 10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100m가 1cm니까 100m가 20km가 되려면 일단 1000m가 돼야 1km죠. 1000m. 1000m는 그럼 여기서 벌써 10cm예요. 100m가 1cm니까 1000m면 벌써 10cm라고요. 이게 1km잖아. 1km. 1km란 말이에요. 10km 10배를 다시 하면은요. 10km가 되면요. 다시 10배니까 이거 뭐야? 100cm가 됩니다. 지도 위에서는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축적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도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나? 대충 나타내, 대충. 그리고 굉장히 넓은 범위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2km를 1cm로 나타내려면 얼마나 대충 나타낼까요? 듬성. 그리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나타내죠, 이렇게. 근데 100m를 1cm로 표현하려면 굉장히 자세히 표현할 수 있어요. 많이 축소를 안 했으니까. 실제 이만한 땅이 있는데 요만하게 지금 그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끝에 있는 얘는요, 100m를 1cm로 줄인 거니까, 똑같은 이만큼의 실제 땅을
이렇게 줄인 거예요. 이렇게 줄인 거란 말이에요. 얘는 많이 안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줄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따라서 축척 비율이 이렇게 높을수록 넓은 거리를 듬성듬성 나타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넓은 지역을 듬성듬성 나타납니다. 그 반면 축척 비율이 낮을수록 100m를 1cm 폈다. 이건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좁은 지역을 좁은 지역을 넓게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축소한 것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땅이 있어. 우리나라 땅을 축척 비율을 얼마나 안 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요만큼 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땅의 크기가 얼마나 커요? 그걸 조금 줄였다고 생각해. 그럼 얼마나 큰 지도가 대한민국만한 지도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축척 비율이 얼마 안 될 때는 우리나라 땅 중에서 좁은 동네, 우이동만 표현해요. 우이동만. 자세히 이렇게. 자세히. 비율이 이렇게 높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100m가 당 1cm일 때는 굉장히 자세히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은 지역을 나타낼 때 유리해요. 좁은 지역을 자세히 표현한다는 거죠. 빠짐없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 축적 비율이 높지 않으니까 실제에 거의 가깝단 말하고, 쉽게 말하면 실제에 가깝다. 따라서 거의 다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들어가겠죠. 자세히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실제랑 가깝다는 얘기는 별로 축적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에요. 됐어요? 그럼 똑같은 종이에다가 표현할 때 다 표현하려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좁은 지역밖에 안 되는 거죠. 좁은 지역밖에. 자세히 다 들어가다 보니까 거리도, 이 산의 거리도 굉장히 실제하고 별 차이가 없고 100m를 1cm로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여기 다 들어가려니까 결국 방법은 뭐예요? 좁은 종이 안에 다 집어넣으려니까 다 넣을 수가 없는 거고, 좁은 동네만 넣는 거예요. 우이 일동 이렇게. 솔밭공원만 자세히 넣는 거예요. 솔밭공원만. 솔밭공원 옆에 덕선여대가 옆에 또 있고요. 그래서 좁은 지역을 좀 자세히 표현할 때 좋다. 축적 비율이 낮을 때는요. 축적 비율이 높을 때는요. 이거는 큰 거리를 애게 1cm로 하면 이거 웬만하면 다 들어가, 이 안에. 대충 듬성듬성 들어간다. 대신 자세하게 뭐 공원이 들어가고, 그 표시 앞쪽 보시면 큰 도시만이죠. 공항하고. 그죠? 큰 듬성듬성만 들어간다는 거죠. 이마트도 안 보이고요. 홈플러스도 안 보이죠. 뚝뚝에 따라서 넓은 범위를 나타내냐 아니면 좁은 범위를 나타내냐가 달라지고요. 두 번째, 이 축척 막대자를 잘 사용하시면요, 여러분, 실제로 그걸 재보면 2cm다, 뭐 4cm다 하면 실제 거리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 거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cm다 그러면 1cm당 100m니까 200m의 실제 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2cm다 그러면 실제 거리가 2km당 1cm니까 2cm면 4km. 실제 거리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얼마나 자세하게 또는 얼마나 듬성듬성 나타나는지 축적 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축척 막대자를 사용하면 지도에 표시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재어서 실제 거리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축척을 통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또 간략하게 나타냈는지는 선생님은 뒤에 지도를 비교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이 축척 막대자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위에는 센티미터가 단위고요. 아래는 킬로미터가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요, 실제로 이 지도를, 이 축척 막대자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지금 우리가 실제로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자인데, 축척 막대자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걸 딱 들이대요, 지도에다가. 내가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도상 여기 3cm네. 자, 그러면 요 아래 볼까요? 단위가 킬로미터죠? 그러면 실제 거리는 3km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축척이라는 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cm를 1kg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1cm를 1kg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은 아마 0부터 1kg까지, 그러니까 2kg라고 써 있잖아요. 1kg라고 써 있을 겁니다. 요 한 칸이 1cm가 1kg다. 1kg를 1cm로 표현한 겁니다. 이 경우는 요 축척 막대자 같은 경우는. 자, 요 밑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지금 그림이 명확치가 않은데, 울산 터미널에서 울산 박물관 터미널까지,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거리가 6cm가 나오나 보죠. 이렇게 6cm가 나오면은 6cm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이제 축척 비율이 지금 정확치가 않아서 하여튼 여기 3kg인 것 같습니다. 3kg, 그죠? 3kg.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예요? 1cm당 500m라는 거죠. 500m. 5, 6에 3000m니까 3km가 나오겠죠. 그러면요. 여기 하면 500m일 것 같은데 그러면 1cm가 500m다. 실제 거리는 3km다는 거죠. 6cm면 500m가 1cm니까 1cm니까 6cm면 6배잖아요. 그러면 6, 5, 3000m니까 3km죠. 이렇게. 실제 자로도 그렇게 재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네, 축척이라는 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이 지도는요, 가운데에 대전광역시청이 있어요. 그 주변까지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랑 가장 흡사한 거 우리 교재는요, 울산광역시청이죠, 여기. 그래서, 아까 여기입니다. 가나다 3개의 지도인데, 어떤 게 제일 자세하다고요? 끝에 게 제일 자세하고요. 축적 비율이 낮죠, 보면은. 1cm당 100m고. 이건 굉장히 듬성듬성 나오죠. 넓은 지역을 나타낸다. 1cm당 2km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 울산대전 대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대전에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나타내요. 왜냐면 2km가 1cm니까. 다시 말하고 2km가 1cm죠. 여기 넓은 지역을 듬성듬성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축척을 한번 볼까요? 자, 축척을 보니까 1cm당 2km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cm, 지도에서 1cm가 사실은 실제 거리는 그 자리에 가보면 저기 잘 보이지도 않을 거야. 2km나 되는 거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인 지도예요. 이 정도면 많은 지역을 아주 많이 구겨서 축소해놨기 때문에 여기 좁은 요 면적에 많은 땅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로 잰 두 지점의 길이가 2cm라면 실제로는 얼마일까요? 1cm에 2km니까 지도에서 2cm라면 그 2배인 4km가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대전광역시에서 뚜두두두두두 요 선 보여요? 뚜두두두두두두 여기를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자, 보시면 대전광역시만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좁은 지역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축척의 비율이 2kg가 아니라 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cm당 이건 2kg잖아, 무려. 1cm당 2kg보다는 좀 적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너무 지도가 너무 많은 지역을 다 담아서 세세한 길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아유, 너무 간략하게 만들어놨어요. 많은 땅을, 넓은 땅을 다 보여주려고. 나는 여기만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요. 나는 여기를 더 많이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만 딱 떼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축척이 변화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는 1cm당, 아까는 2km였는데, 여기는 1cm당 500m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리 500m를 지도에서는 1cm로 나타낸 축척이 되겠죠. 우리 교재는 가운데 거죠, 가운데 거. 그래서 울산광역시청을 좀 자세하게 여기 요 주변을 요 빨간색 모양을 이 빨간색 모양을 이렇게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요. 이 빨간색 모양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확대하죠, 확대. 그러려면 축적 비율이 1cm당 2kg에서 1cm당 500m밖에 표현을 못해야죠. 1cm가 여기서는 무려 2km라는 큰 범위인데 여기서는요 1cm가 500m밖에 안 돼요. 자, 여기서 장생포항에서 울산항까지가 여기가 1cm라고 합시다. 1cm. 여기서 여기까지가 2km잖아. 2km. 그쵸? 2km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면요. 이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를테면 다른 지역이, 요 앞에 지역이긴 합니다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가 500m당 1cm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2km를 표현하려면, 500m가 4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2000, 1500, 2000. 그러니까 여기 장생포항이고 여기가 울산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사이 중간에 다른 도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울산항과 장생포항에까지의 요거와 이쪽으로 오면 어때? 울산항과 장생포항이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훨씬 커지고 자세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아지도 같은 경우는 축척 비율이 줄어들면서 여기는 축척 비율이 크죠. 예, 클수록 넓은 지역을 듬성듬성 표현하고 여긴 좀 더 자세히 표현합니다. 대신 넓은 지역을 대폭 축소해서 즉 빨간색 부분만 반영한 게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확대한 거죠. 빨간색 부분 확대한 거죠. 됐어요? 축척 비율이 대폭 줄어들었다. 1cm당 여기는 500m입니다. 보시면 맞지? 500m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자로 잰 두 지점의 길이가 만약에 2cm라면 이 축척 보세요. 1cm가 500m잖아요. 500m. 그러면 2cm라면 그거의 2배인 1000m, 1km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축척 표시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보았던 가 지도와 그 두 번째 보았던 나 지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우리는 다 지도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 지도보다 나 지도가 훨씬 더 자세하고요. 나 지도보다 다 지도가 훨씬 더 자세해서 이 파란색 부분을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이 그대로 와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만큼. 이렇게. 여기가 이만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율이 더 낮아져야죠. 1cm당 보시면 100m입니다. 이거 100m. 그러니까 만약에 2km를 표현하려면 여기서 표현하려면 2km를 이렇게 표현하려면 2km 지금 1cm가 100m라며 그러면은 무려 몇 cm가 돼야 돼요? 2cm는 200m죠. 3cm는 300m죠. 그죠? 2km 표현하면 2000m가 돼야 되니까 20cm가 돼요. 20cm. 1cm당 100m씩이니까 20cm. 그러니까 여기서는 2kg가 1cm인데 2kg가 여기서는 2kg가 몇 cm가 되냐면 500m가 1cm니까는 2000m가 돼야 2kg잖아요. 그러니까 4cm가 2kg라고 여기서는 2km예요. 4cm가. 근데 여기서는 무려 20cm가 2kg입니다. 그죠? 20cm가 2kg입니다. 왜냐면 100m가 1cm니까 1000m는 10cm고요. 2000m가 돼야 2kg죠. 그죠? 2000m가 바로 20cm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쪽 지도가 가면 가서 커진다 말이에요. 오른쪽 지도가 가면서 커져요. 그러니까 넓은 지도가 나타낼 수 없어요. 요만큼만 나타내도 벌써 지도가 이만해진단 말이에요. 요건 요만큼 나타내는데 이렇게 확대가 되고, 요걸 또 확대하면 또 여기가 되고, 여기 또 확대하면 또 이렇게 점점 이 축척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하면 똑같아질까요? 1대1. 다시 뭐라고요? 1대1. 그러니까 1cm가 실제 1cm고 1kg가 실제 1kg예요. 실제 지도랑 우리나라 크기랑 똑같은 지도를 만들면 이건 1대1이야. 비축척 비율이. 그죠? 1대1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지도가 되고 실제하고 똑같은 크기의 땅이 돼야 될 테니까.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여기를 확대하면 이게 되고요. 이게 되고 또 요걸 확대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일단 축척은 실제 거리 2km를 지도에서 1cm로 나타낸 축척이 지도 가고요. 자, 여기 요 대전시청역이 있는 요 부분만 쫙 확대해서 이거 보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실제 거리를 500m로 지도에서 1cm로 나타낸 축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1cm가 2km를 의미하는 거니까 많이 줄인 거예요. 요것은 그 작은 면적을, 좁은 면적을 보고 싶어서 확대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여기보다는 덜 줄인 거죠. 자, 어떤 게 더 길이가 더 길어요? 거리가 어디가 더 어디 거리가 더 먼 거리인가요? 여기가 더 먼 거리죠? 자, 그래서 여기가 축척을 아주 그러니까 많이 줄인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넓은 땅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실제 거리 2km를 1cm 안에 나타나는 것과 실제 거리 500m를 1cm 안에 나타나는 것, 어떤 게 훨씬 듬성 넓은 거리를 나타낼 수 있냐 이거죠. 2km를 1cm로 그리고 500m를 1cm로 또 여기 우리 교재이죠. 100m를 1cm로 즉 100m가 1cm가 가장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2km를 1cm로 하니까 얼마나 넓은 공간을 좁은 1cm에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듬성 그리고 넓은 공간 나타낼 수 있죠. 여기 넓은 거. 다시 여기 이렇게 이걸 빨간색 확대하면 이렇게 쫙 확대가 되겠죠.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죠. 실제 네이버에 들어 서울 지도라고 쳐봤어요. 여기 나오죠. 서울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1cm를 기준으로 20km를 무려 1cm에 넣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한 5cm라고 잡으면 100km가 다 들어간 거죠. 이 안에 지금. 이렇게. 5cm면. 왜냐면 1cm가 20km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2cm면 벌써 40km가 들어가,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김포항까지 차로 재봐야 여기 몇 cm 되겠어요? 여기 1cm, 2cm 밖에 안 됩니다. 40km군요, 40km. 40km를 이만큼에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척 비율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보시면 마치 여기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일 거예요. 이게 축척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플러스라면 점점 여러분이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잖아요. 계속 이렇게 보시면. 점점 자세하게 돼서 이제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이제 그 김포항까지가 굉장히 멀어져 보이죠. 이게 지금 축척 비율을 좀 낮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실제에 가깝게. 그러니까 점점 경복궁역 자체를 확대해 버리면 계속 이렇게 점점 확대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더 자세하게 나오고, 그죠? 실제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실제 가까워지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 자, 이번에 거꾸로 이제 더 줄여볼게요. 마이너스로.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자, 더 작아졌죠. 서울이. 더 간단해졌죠. 근데 축적비율이 높아졌죠. 보시면. 30km를 1cm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30km를 1cm 안에. 자, 마이너스 또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서울이 더 작아졌죠. 이제 50km를 1cm 안에 나타냈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더 이상은 축소가 안 되네, 보니까. 이제 확대해볼게요. 거꾸로. 아까 20km였죠. 여기서 확대해볼게요. 플러스 눌러보세요. 예. 서울이 더 커졌죠. 그리고 세빛섬, 밤섬 등이 생기기 시작, 영동대교 생기기 시작했죠. 요거는 10km를 1cm로 변해요. 10km 1cm. 또 올려볼게요. 자, 보시면 5km를 1cm로 변해요. 훨씬 더 많아졌죠, 이제. 마포구, 서대문구, 잔뜩 이제 구거들이 생겼어요. 자, 또 확대해볼게요. 지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 그러면 이제 3km를 1cm에 나타나니까 이젠 시청이 보이기 시작하고, 산들이 막 표시가 됩니다, 산들이. 더 확대하겠습니다. 예. 1km가 1cm다. 1km가 1cm. 이제는 많은 게 경복궁도 보이기 시작했죠. 점점 자세해지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축척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도는 듬성, 대충 넓은 지역을 나타내고, 이렇게. 축척의 비율을 낮게 할수록 실제에 가깝다. 그죠? 예, 이건 500m를 1cm로 하니까 훨씬 더 자세해졌어요. 500m 1cm로. 이건 300m를 1cm로 합니다.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오네요, 이제. 자, 이번에 100m를 1cm로 했어요. 이제는 지하철 출구 구멍도 보입니다. 몇 번 출구로 나오라는 것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덕송의 정문 후문도 보이죠, 이제는. 학교도 훨씬 더 자세히 보이죠. 학교 하나밖에 안 보였는데. 여기는 좁은 땅을 보여주는 대신에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가고 싶은 맛집 거리가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가고 싶은 맛집 거리가 다 보여! 자, 이게 더 자세한 지도죠. 자, 그래서 가에 비해서 좁은 지역을 자세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지도입니다. 자, 실제로 잰 두 지점의 거리가 2cm라면 실제는 거기에 2배인 4km가 되겠고요. 자로 잰 두 지점의 길이가 만약에 2cm라면 실제 거리는 그 2배인 1000m가 되겠습니다. 이 축적에 대한 해석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거리를 뭐 2km나 3km를 1cm 나타낼 때는 듬성듬성, 100m를 1cm로 표현할 때는 겁나게 자세하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중요하다고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예, 축적에 대한 건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아까 같이 이제 막대자를 이용하는 법도 있지만 이제 뭐 만대 1. 그 실제 거리 만을 1로 표현한다는 거고요. 만분의 1 이렇게 만분의 1로 축적했다. 몇 대 몇인 걸 비례법이라고 그러고요. 몇 분의 몇 하면 분수법이라고 하고 또 막대자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축적을 나타내는 방법들이에요. EBS는 안 나오지만 우리 저 아이스크림에는 나오니까 꼭 외워두세요. 이것도 비례로 나타내는 몇 대 몇. 이거 비례 알죠? 우리 수학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건 분수법입니다. 분수법. 그리고 이제 막대자를 이용하는 방법. 축척 막대자.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정리 좀 해보면 소축척 지도와 대축척 지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축척 지도라는 것은 축척을 보신 것 같이, 예. 소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를 많이 줄여서 나타내기 때문에 지도가 되게 작다는 거죠. 소축척이잖아요. 보신 것 같이. 그래서 넓은 지역을 간략하게 살펴볼 때 이용된다. 이게 소축척 지도입니다. 이건 대축척 지도입니다. 대축척 지도는 이건 이제 그런 거죠. 대한민국 전도가 세계 전도를 나타낼 때 소축척 지도를 쓰고요. 자, 대축척 지도라고 하는 것은 대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를 적게 줄이기 때문에 좁은 지역을 자세하게 나타낼 때 사용된다. 이런 거죠. 이런 게 대축척 지도죠.
그래서 이런 소축적 지도와 대축적 지도의 말보다는 축척의 비율에 따라서 지도에 나타난 범위가 얼마나 자세한지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아까 했던 거죠. 예. 이 실제 거리를 축척의 정도에 따라서 지역의 범위와 자세함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 비율. 100m를 1cm, 500m를 1cm, 무려 2km를 1cm. 아까는 봤죠? 우리 30km를 1cm 나타나니까 거의 서울이 점만해졌어요. 그죠? 점만해졌어요. 실제 대한민국을 겁나게 작게 표현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소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축적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서울을 겁나게 작게 표현했죠. 그래서 소축적이라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소축적. 근데 이 말이 좀 헷갈리죠. 소축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넓은 범위를 되게 축소해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소축적. 뭐라고요? 넓은 범위를 엄청 작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넓은 범위를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손바닥만 이렇게 조그맣게 줄여. 그죠? 넓은 범위를 작게 소축적이죠. 대축적이란 건 뭐냐면 좁은 범위를 겁나게 크게. 대축적은 뭐라고요? 좁은 범위를 겁나게 크게 확대의 대자를 외우세요. 좁은 범위를 확대해서 그걸 대축적 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이동을 겁나게 크게 쭉 확대하는 거죠. 알겠어요? 예, 그걸 대축적 지도라고 합니다. 자, 정리. 0부터 1km까지, 이거 1cm. 0부터 2km까지, 이것도 1cm. 어느 게 더 자세해? 예, 요게 더 자세합니다. 0부터 1km가. 0부터 2km는 듬성이죠. 큰 거리를 1cm로 표현하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은 거리를 1cm로 표현하기 좀 자세하겠죠. 굳이 따지면 이것은, 이쪽이 더 소축적 지도고요. 작게 표현하는 거고, 이거는 그나마 작은 범위를 조금 더 넓게 표현했으니까 대축적 지도에 해당한다 이거죠. 실제 거리를 줄이는 것을 축척이라고 하고요. 축척의 정도에 따라서 지도에 나타난 지도의 지역 범위가 대한민국 전체냐, 우이동 전체냐, 얼마나 섬세하냐 정도가 다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재 14페이지 등고선을 가요. 등고선. 같을 등. 높을 고자 같은 높이를 표시한 선이야. 등고. 같은 높이를 표시한 선이죠. 우리 이제 9월 9일 중양절이 할 때 이제 음력 9월 9일입니다. 실제로 한 10월 말쯤 되죠. 단풍놀이 하러 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오를 등자 높은 곳에 올라간다. 등고. 이거가 다른 겁니다. 지금 이건 한자 달라요. 같을 등자입니다. 같을 등자. 등식이 성립한다 할 때 같을 등자, 높을 고자죠. 그러니까 같은 높이를 연결한 선을 등고선이라고, 아까 그 행사는 등고, 높이 올라간다, 오를 등자, 등산할 때 등자예요. 자, 우리는 축척 표시를 통해서 지도에서 요 1cm가 지도상에는 1cm지만 여기 축척을 보니까 500m, 실제로는 500m네. 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지도는 평평하니까 높이는 알 수가 없을까요?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요. 이런 구불구불한 선이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뭔가 색깔이 점점점 진해지는 것 또는 반대로 점점점 옅어지는 것도 보일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바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등고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높이가 같은 곳을 이어놓은 선이에요. 이게 등고선입니다. 높이가 같은 곳을 쫙 연결해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낸 선을 등고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선 따라서 그리고 있죠? 이 부분이 등고선입니다. 이게 등고선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등고선이 있네요. 자, 이렇게 계속 그려나가면 이런 것들이 바로 등고선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등고선, 여기 이 등고선을 경계로 해서 색깔도 달라지죠? 자, 그럼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도 이제 보시고요. 자, 여기에 땅의 높이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자, 색깔이 지금 달라지면서 높이도 달라지고 있죠? 지금 여기 제일 진한 부분, 여기 고동색 부분은요. 땅의 높이가 400m 이상이 아마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나타낸 부분, 연한 부분은요. 높아봐야 100m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등고선과 색깔로 우리는 땅의 높낮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색깔 한번 볼게요. 땅의 높이가 높을수록 색이 이렇게 진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이면 초록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것을 한번 모형으로 한번 본다면 이게 땅이에요. 그러면 땅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땅을 조금 더 얹어 봅시다. 예. 그 다음에 선생님은 고동색은 없으니까 요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문산이 나와 있는데요. 보문산. 우리나라 그 대전에 있는
있는 산이죠. 문산이. 그리고 이제 교재는 어디다 나왔냐고 봤더니 우리 교재는 비슷하게 나온 게 이거죠. 지금 여기인데 문수산이라고 해요. 문수산. 문수산이면은 경상도 봉화라는 데 있는 이 산인데요. 똑같은 문수산이 또 어디도 있냐면 강화도 김포 쪽에도 있어. 그래서 거기 문수산성이라는 게 있죠. 옛날에 그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하고 전투했던 곳 문수산성. 그래서 이 문수산은 그 김포에도 있고요. 또 경상도의 그 봉화라는 곳에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경상도일 것 같은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그 밑에 보시면 여기 등고선의 모형 만들기라고 해서 나오죠. 요거를 지금 비슷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어때요?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땅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색깔로 땅의 높낮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도에 색깔이 들어간다. 예. 초록색은 낮은 땅이고요. 점점 색깔이 진해져서 요 꼭대기에는 이제 고동색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에는요, 아까 축척처럼 거리를 나타내는 그 표시도 있지만 이렇게 등고선과 색깔로 땅의 높낮이도 표현한다. 지도는 정말 놀라운 물건, 발명품 아닙니까? 지도도 발명품이거든요. 이 지도 안에 진짜 대단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땅에 그 높이가 높은 곳에서 색깔이 진하게 표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초록색일수록 잔디라는 뜻이 낮다는 겁니다. 평야지대라는 뜻이고 색깔이 이렇게 진한 고동색일수록 이렇게 거의 밤색에 가까운 짙은색일수록 높은 지대를 표현한 것이다.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필기 좀 빠진 거 좀 체크해 보면 등고선의 뜻도 이렇게 알아야죠. 땅의 높이가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등고선. 등고선에 이제 잘 보시면 숫자들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숫자. 여기 500, 400, 300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요 피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 숫자로. 아니면 아예 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색으로. 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짙은 황토색일수록 높은 곳이고 파란색일수록 낮은 곳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등고선과 색으로 두 가지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대동의 지도의 일부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땅의 그 산과 산을 이어준 줄기들을 잘 표시했지만 산의 높낮이는 표시되어 있지 않죠. 등고선 같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등고선 자체에 이렇게 높이가 표시되어 있는 등고선도 있고요. 색깔만 나와 있는 등고선도 있는데요. 색깔만. 축척에 대해서는 했죠. 이 실제 지도의 모형 지도의 1cm가 실제 거리는 얼마라고요? 실제 1cm를 재고 1cm 정도, 이 정도 1cm 정도가 여기 550m라는 겁니다. 실제 땅에서는 550m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했었죠. 축척의 비율입니다. 자, 색에 따라 당연히 높이가 다르겠죠. 높이가 색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높이가 높은 곳일수록 색은 점점 진해진다 이거예요. 높은 곳일수록 색은 점점 진해집니다 이거죠. 낮은 곳은 주로 초록색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낮은 곳은 초록색으로 칠하고 높이가 높아질수록 갈색이나 고동색 순서로 칠한다 했어요. 대단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내가 어디를 여행을 할까? 여기 땅의 높낮이를 할 수 있는데 나는 높은 곳에 가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갈까요? 1번, 2번, 3번. 자, 땅의 높낮이. 가장 높은 곳은 몇 번? 가장 높은 지점은 여기 색깔이 진한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3번이 가장 낮은 땅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만 봐도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평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지도, 우리가 이제 흑색에 가까운, 밤색에 가까운 이곳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연한색이 그 다음 높고요. 녹색에 가까워서 풀이, 잔디가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어서 평야지대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지도, 우리가 이제 지도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 이 지도는 어느 곳에 활용이 될까요? 자, 지도는 일단 여러 우리 규제에만 있는 걸 특별히 좀 더 해보면 등고선을 알 수 있는 땅 모양의 특징, 지도에서 등고선을 보면 땅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땅의 모양도 알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등고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경사가 급하다는 거죠. 금방금방 이 높이가 바뀌니까 또 새로운 선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개, 한 선, 두 선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이 여기랑 높이가 같은 지점이 여기, 여기 높이랑 같은 지점이 여기야. 또 여기는 또 다른 높이가
이쪽은 경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또 급하게 또 확 내려가고 땅이 이런 식으로 절벽같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랑 높이가 같은데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금방 조금만 더 가도 여기 사람이 이렇게 한 칸밖에 못 가잖아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한 칸밖에 못 가는데 또 높이가 급격히 또 달라지죠. 이렇게 높이가. 그러니까 한 칸밖에 못 가는데 또 달라지니까 또 새로운 선이 또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한 칸 또 왔단 말이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겹쳐. 그러니까 이게 좁게 있다는 것은 경사가 가파르다는 뜻이에요. 가파르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평지면 이렇게 평지면 여기서 이제 천천히 걸어가도 높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가야 다른 높이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더 그리고 한참 가야 다음 선을 긋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곳들은 평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경사가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는 같은 경우 여기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이쪽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옆에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부분은 이렇게 완경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완만한 경사. 여기는 이제 급경사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급경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우리가 여기 좀 보시면은 완만한 높이의 봉우리가 하나 있고 여기는 급하게 올라간 높이의 봉우리가 두 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완만한 높이의 봉우리가 하나 있고 급하게 올라간 봉우리가 하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봉우리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사가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계속 높이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는 높이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이건 봉우리 두 개 있다는 얘기고요. 둘 다 급하게 높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선이 가파르게 있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꼭대기 쪽은 좀 약간 구릉지대라 약간 좀 평야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꼭대기 쪽은 이렇게. 이건요. 이쪽은 되게 급하고요. 이쪽은 완만하다는 거죠. 오른쪽은 완만하고 왼쪽은 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급하게 올라가고 오른쪽은 완만하다는 거죠. 이 경우는요. 오른쪽이 급하고요. 왼쪽이 완만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완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이 오른쪽은 되게 급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건 왼쪽이 급하고 오른쪽이 완만하다는 거죠. 이건 반대죠. 이쪽이 완만하고 이쪽이 급경사라는 거고요. 이건 둘 다 급경사에 쌍봉이 있다는 거고 가운데 이렇게 계곡 같은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움푹 들어가면 이제 계곡이거든요. 이게 좀 더 이해가 안 가면 보시는 건 실제 모양입니다. 실제 모양으로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선을 표시했다는 거고 급경사에 있는 지역은 여러 선이 표시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넓은 간격은 대부분 같은 높이라는 얘기는 이 높이가 이렇게 같은 높이. 그러니까 선이 어쩌다 하나씩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평야지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곡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계곡이죠. 이런 식으로. 움푹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모양 자체가. 그리고 이건 능선인데, 능선. 이 산등성을 따라서 이어진 선을 능선이라고 합니다. 볼록 튀어나온 주변보다 배가 부른 형상으로 이렇게. 이걸 능선이야. 능선을 타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만약에 산에 내려올 때. 자, 그래서 다른 형태로 볼까요? 이런 형태로 보면 이게 움푹 들어간 곳이 보통 계곡이고요. 여기 능선 이런 데가 능선이 되겠습니다. 능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6번이 계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6번. 2번이 여기가 능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번 능선. 옆에서 보면 6번에 해당하는 게 바 여기에요. 이 지점이고 2번에 해당하는 거는 이 나지점입니다. 여기 지점. 나지점. 그래서 산의 정상 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계곡이라고 하고 낮은 곳들이 이렇게 뻗쳐 있으면 그걸 능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능선. 자, 이제 정리해보면 등고선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법은 등고선 자체에 있는 숫자를 보고 높이를 알 수 있고, 이거 숫자. 두 번째는 이제 색깔을 보고 알 수 있죠. 색깔. 진할수록 높은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같은 곳을 연결한 것을 등고선이라고 하고요. 등고선의 숫자는 땅의 높이를 나타내죠. 지도, 우리가 이제 지도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 이 지도는 어느 곳에 활용이 될까요? 자, 지도는 일단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약도도 있지요. 여러분 약도는 많이 그려보기도 했을 거예요. 야, 나 생일 파티해. 그래? 너네 집 어딘데? 내가 그려줄 테니까 잘 봐. 여기가 학교지? 그럼 학교에서 딱 나와. 그런 다음에 위로 가란 말이야. 아래로 가면 안 돼. 위로 쭉 가다가 하나, 둘, 세 번째 집이 우리 집이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약도입니다.
예, 간략하게 그렸다 이 말이에요. 예, 간략하게 그린 지도가 바로 약도고요. 도로 교통지도, 그걸 딱 보면 어디에 도로가 있는지 금세 알 수 있겠죠? 안내도, 학교 안내도 이런 거 알죠? 디지털 영상지도, 요거는요 굉장히 그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지도예요. 왜냐면 쭉 그 인공위성 있잖아요. 우리 여기 지구 바깥에 돌아다니는 인공위성, 그 위성에서 쫙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만든 게 디지털 영상지도입니다. 오유, 멋있어요. 자, 일기예보지도, 길 도우미, 내비게이션 알죠? 자동차 운전할 때 어디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5m 앞으로 직진하십시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도, 비상대피도, 요런 비상대피도도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디에 놀러 가면 숙소 같은 데 보면 비상대피도, 불이 났을 경우에 이쪽으로 피신을 하세요,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바로 지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지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지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지도를 통해서 그 지역의 정보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지도를 통해서 이 지역은 평야가 많으니까, 초록색이 많으니까 농사를 잘 짓겠다, 뭐 이런 거. 이 지역은 그냥 등고선이 아주 빽빽하네. 그냥 저 고동색이 많아. 여기는 산이 많구나.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나물, 버섯, 이런 걸 많이 우리가 먹을 수 있겠네. 어때요? 가보지 않아도 지도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디지털 영상 지도입니다. 이런 것이 디지털 영상 지도. 그리고 그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특정 지역만 쭉으로 당겨서 확대해 볼 수도 있고요. 축소해서 당연히 볼 수도 있죠. 이것이 디지털 영상 지도의 한 가지인 위성에서 내려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 모습의 지도죠. 보시면 다 이렇게 확대가 돼서 우리 집도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황금정원 나오죠. 황금정원.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에 서라벌 중학교 있고 우이동 프로주 아파트 옆에 여기 있네요. 우리 집이. 그래서 쭉 길게 와서요. 맨 마지막 집, 이 집입니다. 이게 우리 집입니다. 세인이가 있네요. 이 집. 그러면 담 넘어 보이는 곳이 여기죠. 여기고요. 네, 우리 집입니다. 네, 우리 거실에 있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거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제주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인터넷 지도라든가 아니면 내비게이션 같은 거를 이제 쓰게 되죠. 이렇게 또 항공사진으로 크게 보기도 하고요. 일상생활 사용하는 지도의 종류 한번 쭉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길 도우미, 내비게이션, 버스 노선도도 있고요. 관광 안내도도 있고요. 관광 안내도.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도가 있죠.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지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 도우미는 내비게이션이란 말의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과 길 도우미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은 이제 실시간으로 위성에서 정보를 때리면서 계속 정보를 받기 때문에 GPS라고 하는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국토지리 정보 체계인 GIS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토지리 정보와 위성에서 받는 실시간 정보를 합친 것을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재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때려주고요. 그리고 그 해놓은 있는 위치가 여기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GIS 정보 체계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 겁니다. 이 정보 체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GPS는 내가 있는 위성 위치 시스템이고 위성 위치 시스템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지리정보 체계는 이제 그 지역에 관련된 정보 데이터들이에요. 그것들을 받아서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내 있는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구라고 하면 지구에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여기야. GPS를 통해서 내 위치를 찝어주면 GIS라고 하는 정보 체계가 이곳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 지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GPS는 위치 추적, 그리고 GIS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리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형 정보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주는 것이 GIS. GPS는 현재 내 위치를 찝어주는 것이 GPS.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럼 지하철 타보면 요즘요, 걸리는 시간도 다 나옵니다. 예상 시간까지 다음 역, 이제 역에서 역을 검색하면, 기본 지하철 노선도고요. 여기 출발역 보시면 나오죠. 도착역. 출발역을 서울박공원역으로 했고요. 노선역을 서울역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이게 다 표시가 되죠. 서울박공원에서 출발해서 성신여대 입구까지 우이신설선을 타고 갔다가 여기서 4호선으로 갈아타가지고 쭉 가서 도착하면 서울역이다라고 나오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상 시간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36분이 걸리겠다. 한번 환승을 해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자세하게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여기 다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예, 여기 소요 시간도 다 표시되어 있죠. 지금 단면 21분 49초, 36분에 다 표시되어 있죠. 시간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또 막히는 대로 조금 늦게, 출퇴근 시간대는 늦게 늦는 대로 거기에 맞게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다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우리가 이제 지방행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보고 이제 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지하철이 이렇게 다 디지털화 됐다는 것이고요. 자, 놀이공원 안내도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주요 시설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들, 공연장, 안내소, 화장실, 의무실. 음식이 뭐냐면 다쳤을 때 급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음식점 등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식당도 있고 뭐 그렇죠.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자, 오른쪽에 정리해 놓은 거 좀 보시면요. 지도는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자신에게 알맞는 지도를 택해야 됩니다. 지도의 종류에 보면 이제 내비게이션, 관광 안내도, 버스 노선도, 놀이공원 안내도, 그 외에 뭐 디지털 영상 지도도 있겠고요. 또 일기예보 지도도 있겠습니다. 일기예보 지도. 고기압과 저기압을 표시한 일기예보 지도 있죠. 예, 지하철 노선도도 있겠고, 예, 디지털 영상 지도도 있겠고요. 예, 일기예보 지도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또 같은 기압을 표시하는, 높이가 아니라 기압, 공기의 압력을 말하는 기압은. 그래서 low는 저기압이라는 얘기고 H는 고기압이라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하여튼 그걸 같은 기압대를 표현한 거예요. 마치 등고선처럼. 예, 그래서 이것을 일기예보 지도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에 또 16, 17페이지 보시면 봅시다. 여기 지금 EBS는 없는 내용들에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지도를 보면 뭘 할 수 있다. 아까 그 선생님이 살짝 그랬었죠. 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지역의 특성을 지도를 통해 미리 지역의 정보와 특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대충 이렇게 생긴 동네구나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울산광역시를 이제 나타내는 기본 지도를 봤을 때 방위표죠. 요거는 축척을 나타내는 거 축척. 요거 범례죠, 범례. 그리고 각각의 기호들, 그걸 주요 장소를 표시한 기호죠, 기호. 그걸 모아놓은 게 범례고요, 범례. 그리고 등고선이죠. 지형이나 모양을 이제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는 우이동도 이렇게 살짝 디지털 영상 지도를 검색해 보면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이게 산에 있다는 걸, 동네가 산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산 우리 이제 거의 총중 입구에 거의 있죠, 그렇죠? 4.19 탑과 북한산은 우이역이니까 네, 거의 솔밭공원이 여기죠. 거의 산 입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집이 서울중학교 여기네요. 여기 우리가 있는 집이 여기네요. 현재 위치가. 좀 축소해서 보면 이제 전체적인 이 북한산이라고 하는 북한산에 이 자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의 이름도 알 수 있고, 우리 지역은 위천이라는 하천의 이름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뭐 절이라든가 유명한 뭐 명승지 같은 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대충 기본적으로. 뭐 바닷가 쪽엔 등대가 표시되어 있을 거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산이 있고 어느 쪽에 바다 쪽이 있는지 방향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뭐 우리 강북구청이라든가 서울시청은 무슨 산 어느 쪽 방향으로 있을까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겠죠. 우리 동네에는 또 여기 울산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이 몇 군데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다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지도를 가지고 미리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용했던 용어들에 대한 총정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방위표, 기호와 범례. 그래서 땅의 생김새나 건물 등을 간단하게 표시한 표시를 기호라고 하죠. 뭐 산 모양 같은 거 표시하고 모아놓은 곳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을 범례라고 했고요. 축척이죠. 실제 거리를 줄여서 지도에 표시한 것입니다. 주로 1cm 기준으로 표현을 하죠. 1cm 기준으로. 땅의 높낮이가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을 등고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지역의 특성들, 우리가 다 아까 또 했던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를 보고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산은 어느 방향에 위치해 있는지, 바다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하천이 흐르는 방향이라든가 하천의 위치,
그다음에 이제 그 도로 같은 거 할 수 있겠고요. 주요 건물이나 시설, 명승지, 관광지 이런 것들 어디 우리 같은 경우 또 뭐가 있어? 우리는 그 간송 전형필 박물관 같은 게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동네 내에서 가장 높은 땅, 계곡, 낮은 땅, 낮은 곳인 것들 다 등고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지역은 뭐로 유명한 곳이냐, 바닷가가 유명한 곳인지 아니면은 뭐 등산으로 유명한 곳인지, 지역에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 왜냐면 공장이나 이런 데에 있으면 산업공단 같은 게 공장도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무슨 시멘트 만드는 곳이 유명하구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광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탄광이요, 탄광, 석탄 캐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 뭔지, 아, 석탄이 되게 유명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도라는 것은 이 자연 환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이라든가 강과 같은 자연 환경과 인간이 만들어낸 공업 단지, 학교, 대학교, 교회, 이런 인문 환경, 시청,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다 담고 있던 모든 종합적으로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도만 봐도 웬만한 지역의 특성을 대부분 파악할 수가 있죠. 이 지도의 경우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북쪽에 산이 있고 높이가 140m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는 보시면 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천, 물이 있으면 물 떠서 뭘 지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예, 주변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논 표시가 이렇게 쫙쫙쫙쫙 되어 있죠. 논. 예. 논 표시하고 밭 표시 조심을 했어요. 논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밭이 좀 볼록볼록 튀어나온 느낌. 예, 부드러운 찍찍 두 개, 이렇게 찍찍 규칙적, 이게 논입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에 논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을 사람들 대다수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타 나머지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아니면 경찰서, 그리고 이제 보건소 표시도 여기 있고, 보건소, 학교, 교회 이런 것들이 좀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시설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마을이. 자, 오늘 저 총정리 보신 것 같이 방위표, 그 다음에 기호, 이거 기호들이고, 합쳐 모아놓은 걸 범례라고 하고요. 이건 1cm를 기준으로 500m나 됐다고 해서 축척, 등고선이죠.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자연 지형들을 알 수 있고요. 하천의 위치, 도로 위치, 건물이라든가, 또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개나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백화점이 있는지, 이런 거 위치 다 알 수 있고요.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가장 높은 곳이 여기잖아, 지금. 색깔 찐cil한데. 녹색 부분이 가장 들판이라고 생각하면 들판, 밭이라든가 논과 같은 들판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울산의 경우 딱 봐도 이쪽이 높은 지역이고, 이쪽이 파란색이 낮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지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쪽이 다 산이고, 근데 요 핑크색이죠. 핑크색 보이죠? 핑크색. 여기는 아마도 이제 그 아파트라든가 이런 그 인구 밀집 지역일 겁니다. 이게 아마. 요 핑크색이. 여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사는, 실제 지도를 봐도 그 위치가, 보시면은,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예, 이게 대부분 평지이고, 대부분 이게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쪽 지역이. 인구가 되게 몰려있고, 주요 시설이 몰려있는 곳이 아마 핑크색으로 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쵸? 예. 화면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EBS 교재가 혹시 있으면 EBS 교재에서 10페이지 한번 10페이지. 자, EBS 교재 10페이지 보면은 여기는 했고요. 여기 지금 축척인가 지금? 예, 여기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한번 정리를 하신다니까 여기 이 내용이죠. 간단하게 보시죠. 화면 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개념을 잘 알았으니까 이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아까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쓱 볼까요? 그냥 쓱 보겠습니다. 축척이라는 건 실제 거리를 지도에서 줄인 정도를 말한다고 했었죠? 자, 표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지도상에서 1cm가 실제 가보면 2km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요,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축척하고 또 달라요. 숫자가 완전히 다르죠? 요건 지도상에서 1cm가 실제로 가보면 20km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뭐가 이쪽 1번 표시, 요건 2번 표시라고 해봅시다. 어떤 축척이 더 많이 줄인 걸까요? 이겁니다. 숫자가 클수록 많이 줄이고 또 줄여? 알았어. 줄이고 그 넓은 땅을 요만한 지도에
그 많은 넓은 땅을 줄이고 계속 줄이다 보니 이렇게 숫자가 커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장점은 뭐예요? 넓은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줄여서 자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큰 수보다 적은 수의 축척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축척이 이쪽의 축척에 비해서 더 자세하게 나타낸 지도이다 했는데, 선생님, 이게요, 문제에서 더 자세하게 나타낸 지도가 뭐냐 그러면 헷갈려요. 막 이런 친구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맛집 찾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자세하게 나타냈다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이 말도 뭐냐면 내가 맛집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처음 가는 곳이니까 이 골목을 가서 오른쪽 골목에다가 세 번째 집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지도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려면 넓은 땅을 다 축척해 놓으면, 그러니까 축소해 놓으면 찾을 수가 없어. 그 동네, 그 부근만 나타낸 지도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야, 맛집 찾아가는데 세계 지도가 뭐가 필요해요? 1cm를 여러분 1cm 안에 20kg를 때려 넣었으니 얼마나 대충 표시되어 있겠어요. 1cm 안에 2km만 넣었으니까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나온 지도일수록 지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1cm 안에 2kg를 때려 넣는 거니까 넓게 표시는 못하는 거죠. 그냥 우이동 정도, 솔바구간 정도만 표시하는 거고 1kg 안에 1cm 안에 20cm, 20kg를 때려 넣으니까 이 강북구 전체를 다 때려 넣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말 대충 구청이랑 대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좁은 범위를 2km 정도 단위로 이렇게 좁은 범위를 2km 정도로 확대했다 해서 그걸 대축적 지도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를 대축지도. 그 다음에 넓은 범위를 겁나게 소축적, 엄청나게 작게 소인국이라고 해요. 소인국. 그러니까 20km를 때려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축적 지도입니다. 좀 헷갈리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선생님이 얘기 안 들으면 여기가 대축적 지도입니다. 작은 곳을 2km 단위로 되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자세하게 표시했다는 거고, 이건 뭐야? 20km를 1cm로 때려 넣어서 20km 이 넓은 땅을 손톱만큼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소인국이 돼버린 거죠. 소인국. 그러니까 소축적 지도, 소축지도. 되게 헷갈려요. 이게 소축적, 이게 대축적입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뭐가 필요해요? 그 동네 지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동네만 자세하게 나타낸 지도가 뭐다? 수가 더 적은 쪽이다 이 말이에요. 큰 확대했다. 그 대축적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투지도 이거 소축적 지도, 소인국 지도입니다. 쪽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나라 지도, 뭐 세계 지도 할 때 점점점 숫자가 커져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맛집 찾을 땐. 알았죠? 맛집 찾기에는 자세하게 그려진 여기 이 축척이 우리에게 더 유용하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축거리를 알아보는 방법. 자, 요것의 표시의 뜻은 뭐다? 지도에서의 1cm, 요게 1cm라고 했죠? 그것은 실제로는 2km를 나타낸다. 그래서 내가 딱 재봤더니 지도에서 한번 맞춰보세요. 지도에서 4cm가 나왔어요. 어떤 거리가. 그러면 이건 실제는 4배니까 8km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지도를 통해서도 그곳에 가보지 않아도 실제 거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네, 1cm를 2km로 표현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4cm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도에서 4cm라면 제곱 자로. 1, 2, 3, 4, 제. 그럼 무려 8km를 표현하면 8km. 사실, 근데 이렇게만 표현되게 되게 확대가 많이 되는 지도입니다. 이 정도면 되게 자세하게. 그래서 이건 대축적 지도에 속해요. 이 정도면 돼도. 한 500m라고 표현하면 더 대축적 지도죠, 이거는. 0부터 500m. 그러니까 1cm를 500m로 표현한 건데,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자세히 나오거든요. 대축적 지도예요, 그러면. 뭐 20km, 뭐 30km, 50km 이러면은 지도가 거의 표시된 게 없어요. 그냥 도 이름하고 서울, 뭐, 도봉구 정도만 표시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지도니까. 손톱만하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소축적 지도죠, 그런 거는. 자, 이번에 교재에 11페이지로 네, 11페이지. 11페이지도 개념이 나와 있죠. 여기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만점한 교재입니다. 이거는. 자, 지도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안내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다양한 정보가 각각 담겨 있고요. 이 지도에는 그 지역의 특성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다음 지도에 네, 개념 4번을 지금 먼저 했네요. 개념 4번. 자, 이제 개념 3번으로 갑시다. 등고선 한번 봅시다. 등고선. 하시면 더 자세한 지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에서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등고선과 또 색깔이 있었습니다. 예, 높이가 같은 곳을 연결한 등고선, 그 다음에 색깔이 진할수록 높은 곳에 해당한다. 요것만 알면 되겠죠?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래요. 지도에서는 자, 다 끝났고요. 이제 샘플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이 되게 1cm를 250m로 표현한 거예요. 이러면 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것이 되게 자세하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좁은 공간을 넓게 표현했다 해서 대축적 지도라고 합니다. 대축적 지도. 자, 그래서 거리가 뭐 2cm라면 실제로 몇 미터냐? 2cm면 이제 2배니까 1cm가 250이니까 2cm면 500m가 되겠습니다.